입시유문연답 제이쌤TV 제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수능이 10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늘 이맘때면 묻는 질문. 선생님, 지금부터 공부해도 될까요? 정말 선생님 이제 사교육 17년 했는데 17년째 듣는 질문입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야? 이지만 물어보는 이유 알죠? 불안하니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지가랭이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자기도 뭐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막막하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제 붙들고 물어보는 거죠. 됩니다.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답은 네 안에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보편적인 답안을 얘기를 해주겠지만 너의 상황이 있으니까 각색해서 잘 들으시고 상황에 맞게,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건 답이 네 안에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다만 막연하게 된다 이런 얘기 말고요. 구체적으로 대치동 강사들이 알려주는 이제 각 영역별, 등급별 학습 팁이라고 제목을 좀 달았어요.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대치동 강사들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들었다면 오해고요. 어떤 의도냐면 선생님이 이제 강의한 지 17년도 됐고 현재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도 하고 있고 나름 선생님이 사교육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영역별로 맞네? 선생님이 영어지만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던 내용에다가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나름 각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좀 수합해서 만든 의견이다, 정리한 의견이다, 이런 의도로서 대치동 강사들이 알려주는, 그렇죠? 국영수 등급별 학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국어는요 1, 2등급, 1, 2등급, 3, 4등급, 5, 6등급 편의상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정말 세부적인 것들이 또 조금씩 다르죠. 다만 조금 최대한 보편적인 부분들,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본다면 이 기출과 사설을 지금 시기에 따라 다르는데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정말 수능 100여일 시점이라면 지금은 뭐 6대4, 뭐 7대3 이 정도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사설을 좀 더 많이 하겠죠. 다만 여기도 지금 써놨다시피 기출은 평가 목적의 시험이죠. 평가원에서, 맞죠? 자, 그런데 사설은 조금만 이제 뭐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 판매 목적에, 그러니까 변태 같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정말 디테일한 어떤 부분,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만 출제를 해버리면 제대로 글을 빨리 읽어내는 독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한테는 치명적인 시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막 70 몇 점 나오면 좋은 시험이라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상위권 애들의 이 시험지 어려워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이 사설 시험지를 상위권 친구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푸는 건 좋은데, 알겠죠?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험지다 라는 건 늘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는 선은 기출이고 후가 사설인데 너무 사설에만 목매지는 않도록. 그리고 사실 2등급을 포함해서 이 3, 4등급 친구들은요, 2등급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포함해서요, 이 사설은 지양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이라 복수의 국어 선생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국어, 수학 선생님들의 의견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 4등급이라는 건 맞출 문제를 맞추면 나오는 등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출 문제를 맞춘다는 건 기출을 분석, 단순히 푼다가 아니라 선생님 저 이 문제 풀었어요, 정답 알아요 이런 게 아니라 분석해서, 즉 반복되는 그 비문학 지문 속에서의 그런 주제들을 캐치를 잘 하고요. 또 선지 분석을 꼼꼼히 해서 어떤 의도로 오답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자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요구하는지를 특히 잘 엄선돼 있는 평가원의 기출문제들로 연습을 하시자고요. 그러면서
굳이 비율로 나타내자면 약간의 EBS. 사실 모의고사에서 4등급에 가까운 친구들은 밑에 5등급하고도 연결이 좀 되니까 EBS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됩니다. 다만 1, 2, 3등급, 특히 3등급 초반대와 2등급 요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EBS를 내신 대비건 먹어내서 어느 정도 다뤘을 텐데, 그럼에도 특히 문학 같은 경우, 특히 고전 시가라든지 고전 소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품 분석을 해두면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아예 등한시하지는 마시자고요. 특히 수능 특강은 많이 보는데 수능 완성은 정말 많이 안 봅니다. 근데 복수의 국어 선생님들의 의견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둘 다 괜찮다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뒤쪽으로 내려오는 3, 4등급에서도 좀 아래쪽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EBS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비중이 5대 5까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5, 6등급은요. 기출이 오히려 한 1, 20%가 기출 좀 써놓지도 않았는데 EBS를 일단 똑바로 해두자라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학습의 영역으로, 물론 아주 올바른 국어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줄거리 정리요, 소설 같은 거. 야, 이게 좀 복불복인 게 어느 해의 수능에서는 줄거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웠던 2024 수능에서는 그 줄거리하고는 상관없는 어느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그죠?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줄거리를 알고 모르고가 별 의미 없이 실제 그 지문 속에서 뭔가 독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했던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 5, 6등급이 진짜 저 지옥 끄트머리에 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EBS 문학을 학습한다, 작품을 정리한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두면 좀 편해진다고 심리적으로도 이랬죠. 그리고 비문학의 소재 파악하는 것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올해의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암이 걸리는 요인에 대해서 지문에 나왔어요. EBS 지문에. 그럼 이제 6월에도 연계가 됐는데 그걸 좀 다른 식으로 EBS 지문에 나왔던 것과는 다른 이유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새로운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저 레벨 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암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둔 상태에서 6평, 그 다음에 시험지를 봤을 때, 수능 시험지를 봤을 때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비문학에서 자기가 그나마 점수대가 잘 나오는 유형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는 좀 약하지만 과학은 강해. 반대로 내가 과학은 약한데 뭐 인문학은 좀 강해 하면 자기가 강한 소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왜 선생님이 심리적으로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이 약한다고 해서 과학을 넘겨버렸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 즉 소재가 어려울 뿐 실제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익숙한, 내가 조금 그래도 풀만한, 정답률이 높았던 소재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좋은 일이나 내가 어려워하는 소재라고 해서 아예 버리지는 않도록. 알겠죠? 자,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의 마지막 당부 말씀은 시간 관리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내가 조금 시간 배분해서 후순위 남았을 때 풀 문제들이 이미 수능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남은 100여일 동안 작전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 만만해 여기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이 매일 진짜 아예 극상위권 친구들 1등급 빵빵 찍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10에서 15분 정도 해야 되고, 특히나 1등급 빵빵 찍는 그 친구들을 마저도 가끔씩 틀리는 게 화작이다. 이게 등한시했다가 감 떨어지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갑니다. 알겠죠? 화작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어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제 1, 2등급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제 1, 2등급을 좀 더 갈라줘야 되는데 일단 1, 2등급 하나로 묶어서 갈게요. 이제 기출 그리고 실전, 특히 이제 실무 이제 특정 브랜드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방금 순간적으로. 이제 대치동에서 유행하는, 정말 수학은 정말 실전 모의고사가 유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일선에, 현장 강의에 이제 어떤 유명 선생님들 강의를 이제 찾아서 듣는 거 좋은데, 여러분이 직접 전년도, 전전년도, 그리고 올해 6월 1등급 컷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미적의 1등급 컷을 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그런 실전 킬러
진짜 비과서 막 킬러 문제 어렵게 진짜 말 그대로 어려움을 위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풀고 그걸 이제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면 이해는 되겠죠. 특히나 그분들 설명 잘하니까. 근데 실전에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 스스로 끄집어내는 능력이 모자란 친구들이 아직 그 급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그런 실무나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걸 모든 수학생, 이건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수학선생님들이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자기가 상위권 친구들 진짜 킬러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그 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 미적으로 따지면 미적 그 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레벨대 친구들이 기출과 실모를 같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레벨 때서 하나 조심할 걸 자기가 어느 정도 수학이 완성됐다고 해서 마지막에 공부 비중을 좀 줄여버리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특히 현역 학생들에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힘든 얘기인데 끝까지 자기 학습량은 유지를 최소 학습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등급이요. 3, 4등급 이 실무 아예 빼버렸죠. 네. 어떤 대치동의 수학 선생님도 제가 이제 직접 얘기한 선생님이 세 분인데 어떤 선생님도 3, 4등급 친구들 실무 풀어야 돼요. 사설 모의고사 풀어야 돼요.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가요? 국어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시고 그 분석이라는 게 유형 분석, 유형화, 패턴화가 3, 4등급 레인지에서는 아주 킬러 문제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맞추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EBS에 레벨 1, 2, 3 문제 괜찮다, 좋다. EBS 등한시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특히 이 레인지, 이 범주에 있는 친구들이면 EBS 레벨 2, 3 올라가면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걸요. 요거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그리고 이제 5, 6등급 친구들입니다. 이 5, 6등급 친구들은요. 일단 기출에서 2점짜리, 3점짜리 그리고 뭐 쉬운 사점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EBS는 레벨 1 정도 특히 기본적인 유형을 빠르게 전체적으로 수원수투를 이렇게 쭉 훑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은 지금 선택과목이 문제가 아니라 수원수투가 문제니까 이 친구들은 레벨 1 문제를 수원수투를 빠르게 촤라라락 훑어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 놔버리지 말고 이 친구들이 이제 수포자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남은 기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한 단계만 넘어서면 1, 2등급 가라는 게 아니니까 4등급 언저리까지 우리가 간다는 목표로 해본다면 요 정도 요거 남은 100일 동안은 아직은 가능하다. 근데 이거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9월 넘어가면 이거 이제 와서 5, 6등급 친구한테 수학 공부 많이 하세요라고 좀 또 차마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수포자로 가지 않는 막차다. 알겠죠? 자,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 마지막 팁으로 얘기를 했던 건 준킬러까지는 얘기했던 대로 이 기출을 통해서 유형화, 패턴화가 가능하다. 나오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계산 실수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이거 실력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실수 노트 얘기예요. 자기가 실수했던 패턴들만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던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뭐야?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2 곱하기 3인데 2 더하기 5로 착각하는 그런 곱셈을 덧셈으로 덧셈을 곱셈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거. 그런 실수들도 정리를 해놓고 하다 보면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개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실수해서 틀렸던 문제들 실수 노트 가볍게 정리해놓으세요. 막 예쁘게 만들려는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 노트만 내가 이런 실수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실수도 했었네. 이런 실수는 내가 이렇게 극복하면 돼. 이렇게 실수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실수 안 해야 돼? 이런 실수 안 돼. 말도 안 돼. 2 곱하기 3을 2 더하기 2, 3은 6이지 2, 3은 5라니 이걸 인지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훨씬 더 실수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게 진짜 도움됩니다. 많은 수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의 영역 바로 영어입니다. 네. 영어는 이제 선생님 친분 있는 다른 대치동 영어 선생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의 의견인데 좀 놀랍게도 선생님하고 그분하고 선생님이 좀 의견이 많이 겹쳤습니다. 바로 1, 2등급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1등급이 완연한 친구들과 2등급 턱걸이하는 친구들 사이에 분명히 레인지 간극이 있는데 일단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기출 분석에 있어서 논리구조, 지문의 논리구조를 잡는 훈련과 그리고 선택지를 분석하는 훈련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예 1등급 진짜 95점 빵빵 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90점 턱걸이 하거나 이 80점대 있는 친구들은 구문 분석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교재, 잠시 홍보, 선생님 교재 얘기로 연결을 한다면, 선생님 논리 구조는 파이널이란 강의에서, 그죠? 선지 분석은, 자, 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혹은 I know what you did in last exam. 요런, 선생님 이제 자체 커리큘럼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룰 거고, 구문은 선생님이 EBS 지문 분석 강의를 이미 전 지문을 다 찍어놨죠? 알고 있죠? 그래서 EBS 분석 강의로 구문 분석 훈련하는 건 마지막까지 권장합니다. 그리고 3, 4등급 친구들은요, 그 70점 턱걸이 한다고 좀 전제할게요. 70점에서 그 60점대 친구들은 일단 기출을 아주 고난도 유형을 제외하고 유형별로, 주제면 주제, 제목이면 제목, 이해됐죠? 유형별로 패턴화시켜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고, 여기서 얘기했던 EBS를 활용해서 구문 분석 병행해 주셔야 되고, 듣기를 2개 이상 틀리면, 3개 이상 틀리면 이제는 듣기, 네, 이 100일부터는 일주일에 1번이건 2번이건 듣기 공부 이제는 좀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 6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은요, 정말 100일 남았지만 아직은 가능합니다. 어휘력이 형편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혼내는 거 아니니까 뭐 뼈 맞지 마시고요. 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초 단어가 안 돼 있는데 언제 하긴요. 남은 100일 동안 해야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서점에 가서 뭐 중학 영단어집 이런 거 가볍게, 알겠죠? 그거 하루에 반복하시면 놀랍게도 기초 단어 반복하면 듣기가 오릅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들을 지금 틀리고 있는 도표, 막 분위기, 심경, 목적 이런 문제들 틀리고, 마지막 43, 45 장문독해는 그냥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풀고 단어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 밑에 레인지 50점이 그 언저리에 가 있는 친구들은 이것만 반복해도 4등급 초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전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이 단어 암기와 알겠죠? 이거 전 영역 다 해당됩니다. 구문 분석 끝까지 하시고요. 자, 아까 여기서 살짝 언급했던 이 매력적인 오답, 특히 이게 이제 2024 수능부터 굉장히 강화됐죠. 선지가 다 뭔가 거기서 조금씩 매력적인 오답을 분석하는 건 기출 분석이 가장 좋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EBS 변형 문제지 뭐 사설 다 좋은데, 그래도 선지 분석하기에는 정선돼 있는 기출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탐구 얘기입니다. 탐구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하고 얘기는 못했고요. 이제 사탐 선생님 3분하고요. 과탐 선생님 이제 4분, 요 정도 선생님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1, 2등급 친구들은 특히 이제 특히 과탐에서 킬러 단어 집중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죠? 뭐 생명을 하고 있어 유전이죠. 그렇죠. 물리, 역학,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요즘 패턴으로 나오는 게 교과 과정이 바뀐 게 2021학년도였나요? 조금 헷갈리네요. 2022학년도였나요? 이제 그 이후에 기출문제 중심이 의미 있다 보니까 맞아요. 문제가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설 많이 푸는 거 이해하는데, 킬러 단원에 집중하면서 사설 푸는 걸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끝까지 탐구 공부량을 유지하지 않다가 나 이거 어느 정도 50점 정도 근접해 나오고 있어 하다가 마지막에 당하니까 학습량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 4등급 친구들은요, 이제 사탐과 탐 다 해당되는 건데, 비킬러 단원 내가 진짜 마스터 돼 있나, 급하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개념 똑바로 안 한 거 아닌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말할 필요도 없죠. 5, 6등급 친구들은 지금 한 과목이라도 개념 똑바로 하시라고요. 진짜 거의 모든 사탐 선생님들이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이것들이 개념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고 있다라고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사탐의 마지막 한 줄, 개념한다고 착각하지 마! 이게 사탐 선생님들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너 진짜 개념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외웠다 뭐 이거 다 떠나서 내가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냐고, 알아요, 아는 거 말고 설명할 수 있냐고, 이게 자기 객관화의 첫 걸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였던 거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수시는 준비된 자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열심히 쌓아서 내 교과건 종합이건 뭐 논술도 좀 어느 정도 해당되는데 준비를 3년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을 위한 그런 축제예요. 자, 그런데 방금 꾸준히 쭉 얘기했던 국수형 탐, 이 수능에 대한 얘기는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특히 현역 학생들은 지금 학교 분위기 보세요.
어떤가요? 진짜 학교 분위기 엄청 좋나요? 아마 아닐걸요? 진짜 온갖 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교 분위기는 좋은데 그럼 여러분 전국 상위 10% 안쪽에 드는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학교에 친구들이 분위기도 안 좋고 또 뭐 이제서 뭐해? 뭐 수능은 재수생들을 위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주변에서 말하는 건 다 무시하세요. 인생은 마이웨이입니다. 알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던 길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기 상황에 맞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목표를 끝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